그래서 이제 상호 승리 게임이냐, 윈윈 게임이냐, 윈루스 게임이냐, 루스 게임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그다음에 협상 전략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적 거래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윈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윈루스 게임은 분배적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일방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럼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상호 패배, 루스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끼칠 목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윈 루스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협상 과정에서 결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협력할 것인가 경쟁할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빵이 한 덩어리 있는 경우에 이 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이 빵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보는 것을 이제 경쟁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빵을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빵 한 덩어리를 만들 것이냐, 뭐 그것을 뭐 그 시장에 가서 팔든지 뭐 아니면은 뭐 불려가지고 두 배로 만들어가지고 먹든 뭐 하여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제 윈루스 게임으로 보고 서로 경쟁을 통해서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윈루스 게임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그 경쟁 당사자들 간의 적대감하고 불신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 갈등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협력할 것이냐 경쟁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이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같이 협력해서 상호 간에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키워진 파이를 상대가 독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협력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전체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협력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은 협력의 결과 얻어진 파이를 상대가 독차지할지도 모른다. 결국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결국은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뢰와 관련된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수의 딜레마처럼 오히려 그 협력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협력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경쟁을 하는 경우에 리스크,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지만 경쟁에서 지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 질 수 있는 상황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협상자는 협력할 것인지 경쟁할 것인지 이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 과정을 상호 협력을 통해서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이런 그 협력적인 협상이 가능해지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 주어진 상황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진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런 경쟁 상황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합리적인 논거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논거를 통한 자원의 배분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둘 다 배고픈 상황에서 한 사람은 3,000원을 내고 한 사람은 1,000원을 내고 빵을 샀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4분의 3 대 4분의 1로 나누는 방법이겠죠. 예. 그런 이제 투입한 비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원을 나누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논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타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그 접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원만하지 못한 의사소통, 상호 부정적인 태도, 의를 나누고 조화시키는 능력의 부족, 지속적인 의견 불일치, 힘겨루기, 강압적인 방법 사용, 관계의 손상.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협력하는 경우에 자신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 때문에 경쟁적인 접근을 훨씬 더 리스키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완되거나 극복이 된다면 협력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그 협력적인 접근을 통해서 서로 더 많은 협상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의사소통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의견 불일치라든지 관계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그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력적인 협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옆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집을 짓기 위해서는 혼자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 집을 지을 때 이웃집 사람들이 와서 노력을 해주면은 자신의 집을 지을 때도 또는 자신이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신뢰가 형성이 돼야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협력적 문제 해결 협력적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점은 뭐냐면 서로 협력적일 때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얻는 이득을 가급적이면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파이를 더 키우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협력적 접근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서로 간의 친선, 그 다음에 합의와 선의, 타인에 대한 인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적인 그 협상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는 이제 협력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긍정적인 의존 관계, 너의 목표 달성이 상대의 목표 달성과 상호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사회적인 공동체성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우리가 협상을 상호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상 카드를 하나가 아닌 복수의 카드를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적인 협상이 아니라 협력적인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고 상대로부터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쟁이라 하더라도 그 경쟁을 통해서 완전히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상대방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협력적인 태도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상의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인 타협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위한 합리적인 논거를 잘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 파트너를 잘 확보하는 것, 자기 역량을 잘 키우는 것이 협상력의 가장 원천적인 기반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하고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협상은 그냥 말하는 기술, 말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 또 준비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준비 과정이 실제로 협상의 전체의 90%가 넘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결국은 윈윈하는 협상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배운 협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